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진학교육 교직연구소장 장승래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직 인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작년도 2024학년도 서울교대 문제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보실 텐데 1차가 11월 15일 금요일 날 발표가 있고요. 면접이 11월 23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선적으로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1946년 개교를 했고, 초등교사 양성 메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자부심 있는 교대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출발은 경기 공립사범학교에서 출발을 했고요. 향후 개교 이래에 굉장히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배출한 초등교육의 메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세록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서울교대 면접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은 이렇게 세록이에 대해서 주인공 이름이 세록이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세록이가 마스코트이기 때문에 주인공 이름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재심문 기반과 생기부 기반의 면접 방식인데요. 각 분야별로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다른 타 학원과 다르게 저희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또 면접 실전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첨삭을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 첨삭 이후에 그 부분이 문제에 적합한지 이런 적합성 평가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면접 교직 인적성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이제 인문, 자연, 교대, 사범 계열의 인적성 1단계로 기출문제랑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교과적성 2단계로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응용시키는 문제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또 진로비전 3단계로 적중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서 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해답으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심문이나 생기부 기반의 문제들이나 또 개인별 면접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정확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면접장에서 올바른 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추구하는 학습 목표라든지 인재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인재상이 전념하는 인재, 또 개방적인 인재, 전문적인 인재, 도전적인 인재 요 정도의 그 단어들, 특히 전념, 개방, 전문, 도전 이런 단어들을 알아두시면요. 여러분들이 구술 면접을 할 때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재심문 기반의 면접 내용들이 이런 측면 속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교대에서는 이러한 인재들을 요한다라는 측면 속에서 대답을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또 이제 OC의 핵심 역량이라고 해서 서울교대에서 추구하는 교사상인데요. 이렇게 인성적인 또 융합적인 창의적인 또 코칭이라든지 의사소통 이렇게 5가지인데 이게 지문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 맞춰서 대답을 해 주시면 굉장히 정답에 가까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을 한번 보면은 학생부 교과가 학교장 추천이 모집 인원이 40명인데 1단계가 교과 100%, 그래서 2배수고요.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와 면접 2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형별 세부 기준으로는 4개 영역이 합의 10등급 이내, 또 한국사 4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역 고3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이제 교직인성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집 인원이 100%고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2배수를 뽑고요. 또 면접이 50%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직인성 우수자라든지 학교장 추천, 현행 고3 학생들이 도전하기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면접 평가 척도인데요. 우선적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평가 영역을 나눕니다. 하나는 교직 인성이고요. 또 하나는 교직 적성이고 또 교직 교양인데, 교직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거고, 교직 적성으로서는 교사로서 어떤 잠재 능력이라든지 또 그 교사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합니다. 또 교직 교양에서는 교육과 사회의 관계, 이런 부분들, 요즘 굉장히 좀 현안이 많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자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2024학년도에 이제 출제됐던 수시 모집 면접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다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딱 질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것부터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자신감도 생기고 면접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답변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부터 치고 나가시는 게 면접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한 부분이 이제 질문 1번 문제인데요. 이 질문 1번 문제는 어떤 교직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접했을 법한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팀에서 타격 능력이 우수한 세록이가 마지막 타석이었고, 이런 세록이에게 감독님은 희생 번트를 지시했습니다. 한데 감독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타격해서 득점을 했습니다. 내가 감독이라면 세록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록이한테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세록이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꾸지람보다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이 팀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는 방안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면요, 만약에 칭찬을 해 준다라면 세록이의 희생 번트보다 오히려 타격을 해서 득점을 한 부분에 대해서 팀이 우승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점수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다만 팀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조언을 해주게 된다면 감독의 지시에 어긋났던 행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게임에선 이 야구라는 것은 9명이서 같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록이가 번트를 댔다라면 팀에서 팀 4기가 훨씬 더 진작이 될 수 있었고요. 그 세록이의 희생 정신 때문에 팀이 훨씬 더 강력하고 단단하게 뭉쳐져서 그 팀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으로 갈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거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개인의 희생보다는 개인이 그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전체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까지는 배워왔지만, 이 감독이 세록이가 타격을 한 부분이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 득점을 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승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 교육에서는 많은 칭찬을 해주고 그 학생의 재능을 더 개발시켜주는 이러한 시스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메시 같은 선수가 있는데요. 메시 같은 선수는 오른쪽 발을 잘 쓰기 때문에 왼쪽 발을 연습하는 것보다는 오른쪽 발을 더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이제 특화를 시켜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던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했던 부분을 더 잘 개발시켜주는 학습 지도 방법도 하나의 올바른 방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바로 그 이유입니다. 타당한 근거를 학생들이 제시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2번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교육 방식은 이렇게 철도 방식, 도로 방식, 항해 방식이 있습니다. 철도 방식은 경로를 따르는 것이고요. 도로 방식은 다양한 경로 중에서 탐색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항해 방식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럴 때 교사 입장에서 모형이 지닌 장점과 단점 설명하시고 어떤 것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수업 상황을 각각 제시하시오. 아마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학생들이 제일 난감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는 그 과정 시간 동안 나한테 올바르게 또는 나한테 어떤 큰 영향을 줬던 수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철도 방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해진 경로를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이 되겠죠. 그러한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길잡이를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도로 모양을 따라가게 된다면 다양한 방식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다양한 창의성을 할 수는 있지만 우왕좌왕 하다 보면은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항해 모형은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개척을 해야 하는 방식에서 엉뚱한 부분으로 목표 지점과 다른 부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도, 도로, 항해 부분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세 가지의 학습 방법을 합쳐버린다든지, 그래서 짬짬이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이끌어가고 그 이끌어진 그 뼈대 속에서 잔가지를 칠 수 있는 교육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시하시면 장점과 단점으로 또 해결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그 사회적 이슈와 현재의 교직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현행 내년부터도 그 현행 초등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성형 인공지능 과외 선생님을 등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 상황에 도입할 경우에 교사의 역할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둬야 하는지 말하시오. 이게 아직 현재 교사들한테 이제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AI와 같은 교사들이 생겨나게 됐을 때 우리 인간 교사들이 해야 할 몫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AI가 교사가 됐을 때는 아마 주어져 있는 학습 내용을 갖다가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그 수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수준별 학습이라든지 그 학생들이 어떤 수준이고 이 수준에 맞는 학습을 AI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았기에 교사는 학습자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줄 수 있냐면 인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인간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성과 합쳐져 있는 교과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사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답안들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AI 교사와 인간 교사의 차이점 속에서 이제 앞으로의 4차 혁명 속에서 인간 교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제시하시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2023년도의 문제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질문 1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축구 팀 전체주의 관점에서 학생들 사이의 팀 구성법, 즉 학생들한테 맡겼을 때 이 책임감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타당한 근거를 대라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2번에서는 이렇게 마태 효과. 그래서 마태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 마태 효과는 무명의 과학자보다 명성과 보상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학교 현장에서 마태 효과에 해당하는 상황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상황에 맞는 최소화 방안을 교사 차원과 학교 차원에서 각각 제안하시오. 교직에 대한 앞으로 그 교사가 됐을 때 어떤 식의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다음에 질문 3번 같은 경우에도 모라백의 역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컴퓨터보다 지각과 인지를 잘하고 컴퓨터는 인간보다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최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의 발달로 모라백의 역설을 반박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례를 두고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유형이 2023년과 2024년의 문제 유형이 똑같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 1번과 2번과 질문 3번. 그리고 특히나 이 질문 3번에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사상에 대해서 묻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현장과 온라인 선상에서 같이 이제 시험 대비를 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4학년도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